반갑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충청권, 특히 세종은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화와서 지금 아파트 사도 되느냐, 부동산 사도 되느냐 이런 문의를 많이 하는데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국회 분원 이전과 대통령 제2 집무실이 확정됐다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정말 대통령실이 내려가냐? 아니면 국회가 진짜 내려가냐? 이런 문의를 많이 하는데 제2 집무실도 확정이 돼 있고 국회 분원도 확정이 돼 있죠. 단지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제2 집무실이 확정된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완전하게 이전하자는 거고요.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2 정도만 확정이 돼 있는데 전부 다 내려가자 개헌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일부만 내려가도 사실은 국회의 70%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탄핵 전에도 말씀했죠. 탄핵 전에 사야 된다. 탄핵되니까 탄핵되면 아파트 가격 올라간다. 올라갔잖아요. 이번에도 말씀드립니다. 조기 대선 전이 또 기회입니다. 대선이 끝나면 또 한바탕 올라가게 되겠죠. 21년이 세종시 부동산이 최고가였습니다. 그때를 100으로 치자면 지금은 한 70%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여력에 맞게 세종시의 부동산을 꼭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끝나고 순차적으로 대통령실과 국회가 완전 이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대통령실 이전과 국회 완전 이전 내용 여러분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 6천억 규모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속도 5조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예산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행정 비효율화 비용이 1년에 5조 원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떨어져 있다 그럼 매년 5조라는 돈이 낭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의사당은 여기 5조 6천억을 들여서 건립해 놓으면 얼마나 큰 위상이 되고 지방 분권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건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국회의사당을 떡하니 지어놓으면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다는 이런 사람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요. 정말로 예산을 올바르게 투자하는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게 되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적절하게 지출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5조 6천억 규모를 예상했는데요. 예전에는 3조 원대였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입니다. 보시면 총사업비를 3조 6천억으로 잡았습니다. 3분의 2만 내려올 경우를 예상한 건데요. 이제는 국회 전부 이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은 16년부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쭉 지금까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요. 350억 토지 매입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 분원이 내려오는 것은 확정이 됐고 지금 감자가 되는 거는 서울에 남아있는 상임위 6개의 상임위도 내려오자 본회의장도 내려오자는 얘기입니다. 세종시 이전 대상이 되는 상임위가 12개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상임위가 서울에 있는 행정부처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는 6개가 남아있습니다. 12개가 내려오고 6개는 남아있죠.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300명 중에 200명은 내려온다는 거죠.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이런 것들은 서울에 남아있게 됐는데 이거를 완전하게 이전해서 제대로 온 완전한 국회를 만들자는 게 지금 정치권의 목소리인 겁니다. 3분의 2는 내려옵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동산 투자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3분의 2는 내려온다. 2027년 완공 대통령 관저 포함 세종 집무실 원래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통령실이 내려오면 경호라든지 높이 규제 이런 게 많아서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착각하시는데요. 대통령실이 내려온다는 것은 극각 경호나 높이 규제 때문에 약간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죠. 대통령실이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추가로 내려오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세종시에 큰 활력이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대통령 제2 집무실도 확정이 된 겁니다. 추진 경과를 보면요.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2023년 지금 20년 지났는데 2023년에 설계비가 10억이 배정이 되고요.
2024년에는 예산이 45억 반영이 됐습니다. 설계비로요. 2025년에는 기본 설계비 43억, 그리고 실시 설계비 75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정이 돼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이번 대선을 통해서 빨리 진행하자, 부분 이전이 아니라 완전 이전하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만들자는 게 정치권의 목소리입니다. 김종민 의원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으로 인구 100만 세종시대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은 80만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을 완전 이전하고 국회의사당을 완전 이전을 해서 20만을 더 높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입니다.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위헌 판정이 났죠. 2004년도에 관습법으로 위헌 판결이 났는데요. 헌법에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문화되어 있지 않는데, 성문화된 나라에서 관습법으로 위헌 판결을 낸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판결이었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요. 정치적인 판결이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발의해서 개헌해서 국회를 완전하게 세종으로 이전하자, 그리고 청와대도 완전히 이전하자는 게 조국 혁신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수도 세종 이전 입법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번 경선 때 이재명 대표는 일단 급한 대로 용산을 써야 된다, 청와대를 보완해서 청와대에서 있다가 세종집무실이 완성이 되면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2027년이 대통령 집무실이 완성 목표고요. 국회의사당은 2031년입니다.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라는 이런 확실한 제안을 했는데요. 지금 내란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에 섣불리 내려오기보다는 용산에서 내란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리고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일단 용산에 들어가서 빨리, 인수위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같은 경우는 공약 실천율이 90%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공약한 거는 꼭 지키도록 노력하는데요, 내 임기 내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이 공약 꼭 지켜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김문수는 한술 더 떠가지고요, KTX 세종역 설치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엔 KTX가 설치될 것이다, 국회가 완성이 되면 설치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말했는데요, 결국은 앞으로 크고 작은 선거에 KTX 얘기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세종시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입니다. 권영세, 국회 세종 이전, 그리고 대통령 제2집무실은 당의 굳은 의지다, 이렇게 표명했습니다. 모든 정치권에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된다는 이런 공약을 펼치는 것은 물론 충청권이 캐스팅 보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정부 청사가 세종시에 내려와 있고 10만의 고위 공무원들이 세종에 있고요, 정착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너무 비효율하다는 것을 이게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300명의 국회의원이 내려오는 게 빠르겠습니까? 10만 명의 이 정부청사 공무원들이 올라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행정수도가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이 비효율화는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하죠. 모든 정치권 공약이 대통령실 완전 이전,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행복도시 안에 있는 부동산들은 앞으로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2030년까지 행복도시 안에 모든 주택 공급이 완료됩니다. 지금 5생활권과 6생활권 한 5, 6만 세대의 아파트가 앞으로 지어질 건데요,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행복도시 안에는 주택이 지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데보다 살기 좋은 세종시, 대통령실이 내려오고 국회가 완성이 됐을 때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세종시에 내려오기 때문에 행복도시 안에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인구가 20, 30만 명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행복도시 안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최소한 21년도의 최고점은 넘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는데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그리고 실수요자분들, 이런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조기 대선 전에 사야 됩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요 한바탕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 주위에 있는 땅은 아직 안 올라갔습니다. 아직까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요, 땅값은 아직 안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에 투자하는 것 주저하지 마시고요, 세종시로 이사 오는 것 주저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청은 국회 대통령 집무실 걸림 맞춰가지고 세종시 광역도로망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BRT 도로, 외곽순환로, 순환형 광역도로망을 이제 새롭게 신설할 계획인 거죠. 모든 방향에서 세종시로 올 수 있는 이런 광역도로망을 정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회와 대통령실 배후 6-1 생활권입니다. 도시계획은 1년 반 뒤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생활권이 바로 이쪽인데요. 현재 1, 2, 3, 4생활권은 완성이 됐습니다. 나머지가 5생활권, 6생활권인데 5생활권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6생활권은 이제 국회와 대통령실이 가까운, 정말 앞으로 6생활권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세종시는 서울 쪽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일본 국도와 연결되어 있는 6생활권, 이 6생활권도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생활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생활권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이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행복도시에는 각각 생활권은요, 생활권마다 다 살기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무리도 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에 맞게, 자금에 맞게 골라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결국 김종민 국회의원이 주장했던 대로 행정수도가 완성이 되면 세종시는 100만의 도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전과 세종과 청주, 공주 이렇게 충청 메가시티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인물이 흐르고 썩은 물이 흘러나가고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시작을 바로 이 세종에서, 그런 새로운 시작이 바로 이 세종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리는데요. 행복도시 완성은 비단 충청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 경기권 과밀 해소와 지방 분권을 위한,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종시 부동산 걱정하지 말고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